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추문갑입니다. 우리 추문갑 본부장님, 현장에서 좀 어떤 얘기들이 많이 오갑니까? 지금 뭐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반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2월 말부터 3월 초에 발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에 이제 코로나 피해가 소상공인들 피해였다면 이제 4월 달 넘어서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87%가 이제 해외에 의존하는 그 무역 의존형 국가입니다. 근데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경제가 셧다운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좀 많이 어려워졌고요. 다행히 이제 5월부터 서서히 회복이 되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8월 달에 역대 가장 긴 장마에 이제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면서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제 한국이 이제 IMF를 모범적으로 극복을 했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가장 빨리 극복을 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위기도 우리 국민들이 잘 협조를 하고 단합된 힘을 보인다면 조기 극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추 본부장님, 예. 예, 실제 이제 현장에 계시니까 사실 이 데이터로 보는 것과 또 정부는 뭐 성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체감하는 건 다른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최저임금이 지난 4년간 무려 33%가 올랐지 않습니까? 이제 첫 해년도 2017년에서 18년 갈 때 16.4%, 그 다음에 10.9%, 그 다음에 이제 속도 조절이 있었다고 그러지만은 2.87%,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1.5%가 인상이 됐는데 가장 큰 변화가 이제 최저임금이 기본적으로 소비계층에, 저소득층에 뭐 소득을 올려주면서 어떻게 보면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상당 부분이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았지 않는가. 특히 대표적인 게 보시면 주유소를 아마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최저임금 인상되기 전에 대부분 주유소가 이제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많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한 2018년, 19년을 넘어가면서 모든 게 셀프 주유소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어떻게 보면 업종별이라든지 사업 규모별로 이런 게 감안해서 이제 최저임금이 구분 적용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다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폭과 속도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인상폭도 너무 이제 우리가 이제 2011년도 이후로 이제 저성장이 이제 기록되고 있고요. 그리고 2019년도는 2%로 가장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이제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무려 뭐 베트남 같은 뭐 어떻게 보면 급격하게 성장하는 국가보다도 더 최저임금이 높게 인상이 된 거죠. 우리 추 본부장님 말씀 있으면 하시죠. 그 집값 상승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공통적인 입니다만은 사상 최저의 저금리가 지속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유리하다는 생각. 그 다음에 대한민국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런 인식들이 아마 복합된 결과 아닌가 싶고요. 우선은 중소기업 쪽에서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린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업체 수의 99% 이제 근로자의 이제 82%가 중소기업 근로자라고 그러는데 근데 중소기업 근로자들 임금을 보면 대기업이 501만 원 월 평균 임금이라면 중소기업이 231만 원입니다. 그럼 2.2배의 차이가 나는데 중소기업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적기 때문에 대출을 받았어도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인력 부족도 많이 겪고 있는데 집값마저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거 빈곤 문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송을 통해서 건의를 드린다면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주거 우선 정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이 단골 뉴스입니다. 예, 청년들이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지원을 좀 많이 하는 편인가요? 좀 인력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중소기업들이 그 인력 부족 인원이 한 21만 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 청년들이 지금 지난 8월 달에 보면 청년 실업률이 7.7%에 이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현장 인력 부족난을 겪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특히 뿌리 산업들 같은 경우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가장 큰 원인이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한 2.2배에 달하거든요. 똑같은 대학을 나와서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뭐 231만 원, 대기업에 취업하면 뭐 531만 원, 501만 원. 이렇게 임금 격차가 차이 나는 한에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이제 취업에 대한 선호도는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추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게 중소기업만 혼자 홀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양질의 어떤 일자리 문제, 그다음 앞으로 어떤 기업들의 생존을 좀 보자면은 강소기업들이 많이 생겨나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중소기업계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전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특히 이제 우리 서민 경제 근간이 이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 아젠다를 제시하고 이제 2025년까지 이제 190만 명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국가 아젠다를 제시한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저희들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특히 이제 정부가 이제 마중물 역할, 재정 투입을 통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이 이제 주체가 돼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이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중소기업들이 이제 정책의 체감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뭐 그린 뉴딜이든 디지털 뉴딜이든 이 많은 부분에서 중소기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제 중소기업 육성의 기회가 되면 좋지 않겠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우리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제 한국에 너무 규제가 많다. 이 정부가 아무리 이제 돈을 쏟아붓고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지나친 규제가 있으면 이 한국판 뉴딜을 성공할 수 없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우리 경제계에서 이제 여당인 민주당하고 이제 그 간사 역할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 쪽에 그 경제계와 공동으로 하는 법제도개혁 TF를 이제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중앙회와 이제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수의 이제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이제 법과 제도 과제를 발부를 했고 지금 현재 그 정부와 이제 여당에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부분들에 대한 규제 완화와 같이 맞물린다면 이 한국판 뉴딜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국가 발전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추문갑 본부장님부터 시작하는 걸로. 예, 시청자 여러분. 그 올 추석은 어느 때보다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고요. 이번 그 정부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그 가급적 이제 가족과 함께 그다음에 이제 집에서 즐기라고 그러는데 이번 함께 좀 휴식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